안녕하세요. 직장인은 돈을 벌자였던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좋은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리플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사실 이거는 별도로 제가 영상을 또 정리를 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리플이 어제까지 계속 상승을 많이 했어요. 다른 것들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리플의 CEO는 또 SEC를 맹변환했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리플이 지금 SEC랑 소송 중이거든요. 이 소송이 거의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SEC랑 지금 리플이 소송을 하는 거는 리플만 지금 걸려있긴 하지만 알트코인들을 대표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좀 뒤에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이 가격 상승이 좀 있었어요. 엄청난 하락이 있다가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잠깐 이렇게 상승이 있었는데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보시면 다 지금 이제 어제 대비 녹색불로 들어와 있죠. 이게 올라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심지어 상승을 했네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0.22% 오르고 USDT는 0.25% 올랐죠. 이거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코인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USDC랑 USDT를 이제 사고 있어가지고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긴 해요. 이것도.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제 이제 좀 특징적으로 그 S&P 500 지수가 2020년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왜 상승을 했냐? 이 상승이 지금 코인에도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이 상승한 이유가 파월 그 의장이 저번에 연설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냐면은 경기 지표 둔화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이 지수가 되게 중요하냐면 지금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바라보는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 소비자 심리 지수 중에서도 이제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을 때 굉장히 이제 만약에 빠지면 이제 그게 실제로 금융의 리세션 뭐 혹은 위기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많이 믿고 있어요. 이제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 가장 낮은 수치라고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엄청나게 왔다 이런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 둔화가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금리 인상을 못 할 거다. 결국 이제 경기 둔화 지표가 와서 금리 인상을 못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럼 시장에서 이제 상승. 요런 어떻게 보면 안도감 랠리인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 둔화가 오고 있다라는 걸 인증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한 거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래서 랠리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중장기적인 매크로의 방향은 아직도 좋진 않아요. 좋지 않은데 그 사이 안에 좀 좋은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신호가 나왔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주식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늘 많이 있어요. 요 정도 빠졌을 때는 기관이 먼저 익절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빠졌을 때는 개미들이 버텨요. 개미들이 개인들 버텨가지고 계속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 지점 요 지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항복 구간이라고 해요. 요 지점이면 이제 개미들이 이제 이탈을 하거든요. 진짜 망했다. 뭐 의미 없다. 이러면서 이탈을 하고 코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탈을 하잖아요. 그 구간을 이제 항복 구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 지수가 항복 구간에 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했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다 나갔으니까 오케이 그럼 반등 뭐 요런 건데 그 구간이 와가지고 반등이 나왔다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인 쪽으로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코인 쪽으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셀시우스나 이런 매크로적인 안 좋은 부분들이 해결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셀시우스 관련돼서 골드만삭스가 이 셀시우스가 만약에 파산을 하면 거기에 있는 자산들을 자기들이 다 인수하겠다고 한 2조 정도? 한국 돈으로 지금 2조 6천 거의 3조에 가까운 돈을 이제 모았다. 이걸 이제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나온 기사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셀시우스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도 파산 신청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파산이 돼도 받아줄 곳이 생겼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셀시우스가 그냥 한없이 이제 그 크립토를 밑으로 이제 떨궜는 덤핑 시켰는데 그걸 받아주는 주체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데 사실 제가 뭐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크립토 관련돼서 특히 코인 관련돼서 약간 음모론을 개인적으로 혼자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냥 여러 가지 요즘에 이 덤핑이 일어나고 특히 UST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UST부터 시작, 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막 무너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음모론을 개인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음모론이에요. 그냥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이제 세력들 골드만삭스도 사실 유대인이 만든 거거든요. 막 연관이 막 돼 있어요. 다 엄청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런 자본들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뭐 이제 뭐 결국 미국에서 이제 현물 ETF가 나올 거고 뭐 7월 6일 날 그런 얘기가 있을 건데 뭐 7월 6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뭔가 이제 몰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영란은행 부총재가 이제 뭐 암호화 기술은 금융분야 엄청난 잠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아시죠? 영란은행 굉장히 크립토 많이 까고 있는 거. 한편으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에 제가 음모론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뭐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파월 같은 경우는 CBDC 이제 좀 더 연구해가지고 의회에 자기가 추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탠스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게 하락장일 때 스탠스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 뭔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에 그냥 뉘앙스 정도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얘기를 막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제 리플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점들이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리플 같은 경우도 뭐 저번에 소개시켰던 클레이튼처럼 반등 없이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리플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들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 리플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게 거의 탑2거든요. 미국 아니면 한국 분들이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승을 하면은 전 세계적 상승을 하고 한국에서 리플을 많이 들고 계시고 또 좋아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윌리엄 힌먼이라고 전 SEC 이사가 이제 연설을 어디 컨퍼런스 갔을 때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 무슨 연설을 했냐면 얘가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SEC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왜 윌리엄 힌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당장 리플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아니다라는 걸 얘가 이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판결이 나면은 이게 했냐 안 했냐가 이게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판결이 나면 그게 이제 리플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리플이 이제 처음에 이제 소송당하는 게 그러니까 미등록 증권 판매로 이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SEC랑 이걸로 이제 그 고발을 했고 SEC가 그렇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리플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리플도 뭐 증권이 아니고 미등록 증권 판매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 근데 이제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가 이제 판결이 주말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또 진짜 소송에 영향을 미쳐서 리플이 이제 소송이 취하가 되거나 아니면 합의를 볼 거다. 이런 식의 그 로직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힌먼의 연설 공개 여부에 대한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조건 리플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또독 해가지고 이렇게 구조 로직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제대로 그래가지고 그 리플의 전 CTO예요. CTO인데 얘가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나갈 때 리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갔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100만, 1000만, 억, 10억, 40억 개잖아요. 45억 개인데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리플 45억 개예요. 45억 개. 리플이 풀려 있는 물량에 비해서도 많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물량을 얘가 뭘 하냐면 계속 팔아요. 진짜 주구장창 팝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 덤핑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보시면은 21년도에 이제 상승했을 때죠. 엄청나게 덤핑이 일어납니다. 또 가만히 있다가 공백이 있다가 또 지금 엄청나게 계속 또 덤핑을 하죠. 이게 시장에 영향이 엄청 커요. 이 물량이 그냥 덤핑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리플이 왜 리또속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냐면 오르다가도 덤핑이 나와가지고 이 가격이 빠지거든요. 오르다가도 덤핑이 나와가지고 가격이 빠져요. 그래서 가격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가지고 막 우스갯소리로 리플한테 또 속았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 CTO가 계속 오르기만 하면 던져가지고 하는데 지금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게 거의 끝나가요. 지금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지금처럼 던지면 아마 한 달 정도 안에 이제 제드가 가진 물량이 다 덤핑이 됐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물량밖에 안 남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리플이 만약에 장이 좋아가지고 가격이 오르잖아요. 지금 뭐 SEC에서 소송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소송 아마 합의를 볼 거예요. 결국 올해 안에 합의를 볼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승 뭐 어쨌든 뉴스가 좋은 뉴스 재료가 있으니까 그럼 상승을 했을 때 이 제드 이 새끼가 이분이 던지지만 않으면
던지지만 않으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게 지금 이 물량 덤핑이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저는 리플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진 않은데 리플을 봤을 때 이 제드의 전 CTO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꼭 봐요. 왜냐면 리플을 사더라도 이 물량이 다 나오고 나서 살려고 하거든요. 얘 물량 얘가 이제 시장에 던지는데 그걸 제가 굳이 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바이나 셀 이런 것들을 약간 같이 판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물량이 다 이제 풀린다고 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물량이 다 풀렸구나. 이제 나도 들어가 볼까? 이 심리에도 이 매수의 심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리플을 바라보실 때 이전에 보던 뷰랑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뷰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온체인 데이터인데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손바뀜이 일어났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나갔다. 그 말은 뭐냐면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거래소에서 누군가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거래소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 매수를 할 때 누군가는 매도를 하겠죠. 제가 그때 온체인 데이터로 1000개에서 10,000개 들고 있는 고래들이 이제 많이 안으로 그 거래소 안으로 들어보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 지금 손바뀜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손바뀜이 일어나면 뭐다? 그러니까 좋은 손바뀜이 일어나면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꼭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거기가 지지대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 상승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코인 먼저 첫 번째 코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매틱 그러니까 이제 폴리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폴리곤은 레이어 2의 코인이고요. 이더리움의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와 그다음에 가스 수수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레이어 2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왜 좋아하는지는 뭐 나중에 이제 제가 4년 동안 모아갈 코인이라는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그 0.4불일 때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매수를 했고요. 0.6불일 때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DCA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간다라는 개념이죠. 저는 한 번에 코인을 안 사요. 계속 모아서 이제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이런 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폴리곤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종목들이나 이제 추천드리는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이제 투자 관련돼서 이제 뭐 그런 어드바이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이제 하시는 거고요. 일단 저는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요즘에 조금 그래도 조회수가 올라가지고 영상 찍는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